가을 하늘은 유독 파란데 맑은 날 참 기분까지 좋아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가을이어도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어제도 하늘이 뿌옇던데 같은 부산이어도 어떤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던데 미세먼지 우리나라에 왜 자꾸 찾아오는지 오늘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김철희 교수 전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입에 붙어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어서요. 자, 오늘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계절의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단연코 겨울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 간단하게 일단 배출량이 많지요. 연료 사용량이 겨울철에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우리나라 지형학적으로 또 외부 유입이 겨울철에 북서풍 계절풍들이 많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여름에는 강수라든지 있던 먼지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남쪽에서 오는 기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단연코 뭐 겨울에 우리나라가 뭐 모든 도시에서 많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름철에는 비나 뭐 이런 영향으로 낮아진다고 했는데 9월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수치가 최저치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제 이게 올해 9월에 수치가 일단 일반적으로는 9월 이렇게 한 계절을 이렇게 평균을 해보면 한 10, 한 5, 14, 15, 16 요런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8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입방 메타당 8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이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9월에 초미세먼지 이 농도 수치가 좋음 일수가 증가한 원인이 뭐 기상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이유일까요? 네네네. 이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배출량하고 아까 겨울에 높았던 원인이 배출과 기상입니다. 근데 이제 배출은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올해에 한해서 동풍 발생 횟수가 이제 증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해의 오처크의 기단 이게 좀 강도가 강해졌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동풍 발생 횟수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풍으로 타고 온 외부 유입을 줄이는 효과가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코로나나 이런 것들의 운행 제한, 차량, 그다음에 산업체에 대한 어떤 운행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반적으로 낮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특이하게 한 계절에 또는 한 달에 10 이하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나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고 한 8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이제 바람 영향에서 동풍 이렇게 하니까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동풍. 그래서 예.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아지는구나. 서풍이 불면 높아지는구나. 뭐 중국 영향도 있을 거고. 동풍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오는 거. 야, 이게 그런 학교 엄청 옛날에 졸업했는데 기억이 나네. 혼자 좀 뿌듯해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올 가을에 대체로 좋았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 이러면 서풍이 분 겁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예컨대 이제 겨울로 가면서 이제 그 여름에는 우리가 남쪽에서 바람이 와요. 그러니까 남서쪽은 바다죠. 깨끗한 바람인데 북서쪽은 저쪽 중국으로 치면 고베 출지역, 베이징 근처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북서풍 기류가 되면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계절이 되죠. 그렇군요. 저희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염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심각성을 뭐 최근에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했던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그러면은 뭐 기체상, 입자상, 기체상은 아황산 가스,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주로 나오고요. 질소산화물 그러면 차량에서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오존은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체상 다시 말해서 입자상의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다 기준치가 있는데 올해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좀 그러니까 2배 정도로 강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일평균, 연평균 다 기준치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일평균하고 연평균이 있어요. 네. 이제 일평균하고 연평균인데 시간 평균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좀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연간 초미세먼지를 이제 그 10에서 5로 그다음에 일평균을 25에서 15로 약 한 2배 정도로 강화가 돼 있는 걸로 되어지고요. 그 외에도 오존은 그대로고 네. 질소산화물도 좀 강화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기 오염 물질이 여러 개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미세먼지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게 일단은 미세먼지가 인체 위해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이렇게 네.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보스 포럼 이런 데 가보면은 네. 뭐 조기 사망률이 뭐 700만 명이다, 뭐 8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이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걸로 돼 있고요. 반면에 다른 오염 물질은 기준치를 잘 안 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쪽을 자꾸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과 보니까 우리나라 게 좀 다르네요, 지금 많이. 네네. 각국마다 네. 자기 각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점점 이제 강화되어 가는 추세로 가는데요. 아까 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네. 아까 5, 15였거든요. 네, 네. 연평균 5, 그다음에 일평균 15인데 우리나라는 15, 35입니다. 35, 예. 그러니까 일평균은 15, 네. 그다음에 연평균은 15, 네. 일평균은 35인데 이게 또 강화된 거예요. 네. 2012년도에는 이제 25, 5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된데도 네. 그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기준은 좀 못 미친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아까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700만 명이나 된다 했는데 뭐 이 대기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뭐 어떤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는 초반기에는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 질환, 천식이라든지 뭐 폐질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심혈관 질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미세먼지가 작은 입자다 보니까 예. 땀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병까지. 네.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인체에 많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미세먼지가 이제 심할 때의 대처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심할 때요? 네. 이제 그 대체 요령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부산이면 부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주의보와 경보. 네. 그다음에 미래 내일의 예보를 보여주는 이제 미세먼지 예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안 좋은 거를 두 개로 흔히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보 같은 경우는 네. 나쁨과 아주 나쁨. 네. 그다음에 경보제는 경보냐 주의보냐 이렇게 나눠 있는데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는 좀 틀려요. 그 이제 실외를 자제하라 외출을. 그러면 주의보고 네. 아예 뭐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라. 이게 이제 경보로 경보가 보시면 조금 더 돼요. 높은 수준의 경고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나쁨 아주 나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좀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아주 나쁨이고 네. 그다음에 자제해라. 음.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라. 이게 이제 나쁨 수준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보를 주위에서 보고 일기예보 항상 주위에서 보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떤지도 늘 살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밖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집에 뭐 환기시키려고 문을 여는 게 낫습니까? 안 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데 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상황마다 틀린데 만약에 경보라면
그냥 닫아라. 아예 외부하고 출입을 공기를 이제 차단시키라라는 거고 주의보는 그래도 괜찮다. 정기적으로 하던 대로 환기를 시키라 이런 거고요. 네. 그게 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쁨이냐 아주 나쁨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쁨이라도 나쁨 수준에 맞게 상당히 환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생선 이런 거 구우면 잠시 네. 환기시키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고 아예 네. 나쁠 때는 아예 환기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게 아마 좋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정말 기승을 부리면서 좀 우리나라의 최근에는 미세먼지 이슈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연료 사용량이 많이 줄었죠. 예.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이제 조짐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엊그제 일요일 날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예, 높았습니다. 이제 조금 점점 정상화되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연평균 농도는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사실은 미세먼지 고농도 횟수는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양극화가 있어요. 예. 이제 연평균은 주는데 이제 발생 횟수는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줄어도 네. 가끔씩 기상 효과, 그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대기 안정도나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는 당분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점점 이제 겨울 쪽으로 가면은 또 조금 민감해지죠. 저기 외부 유입이 이제 있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난방을 법으로 정해요. 예. 그날 이전에 난방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난방이나 이런 어떤 연료 사용량의 효과가 외부 유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네.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난방 일시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겁나는데 그럼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텐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거를 한다 하더라고.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미세먼지 이제 계절 관리제가 아마 한 2, 3년 전에 한참 2019년 예. 이런 때에 고농도 발생 횟수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농도는 줄었지만 발생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 이 그 국가에서 미세먼지 계절제, 계절 관리제라고 해서 12월에서 3월까지 포함입니다. 이제 겨울을 네. 포함한 4개월간 특별 어떤 관리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이부제, 그다음에 이제 뭐 운행 차량 5등급 차량 그러니까 안 좋은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가동 뭐 중단 또는 어떤 출력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 쪽에 선박의 저속 운항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들 그래 되는데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마 차량 이부제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권고 사항입니다. 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 참여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절 관리제 시행을 했을 때 뭐 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낮아지고 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이게 한 2년, 3년째 이제 시행되어 가고 있고 1차 년도에는 확실히 좀 낮아졌고요. 예. 2차 년도는 문제는 뭐냐면 기상 요인이 좀 불확도를 높여요. 그래서 얼마나 기상 요인을 배제하느냐 또는 그러니까 상수화하느냐라는 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세먼지 차량 이부제라든지 아니면 계절관리제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데 여하간에 뭐 효과는 있는데 얼마나 미미하느냐 아니면 맞느냐라는 이제 이런 어떤 감론의 을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지요. 네. 그러니까 계절관리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배출량이 줄은 거죠. 네. 그 효과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계절관리제만의 효과를 뽑아내기는 쉽지 않다. 네. 다만 뭐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네. 이 효과만을 뽑기는 아직은 쉽지 않았는데 한 2년 전에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네.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네. 우리 에너지 배출량 좀 줄여야 되겠다. 예,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김철희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7,769의 박성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천혜의 해안경관을 한눈에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과 함께합니다.
오전 9시 향해 가고 있고요. 이 시각 사고 소식 한 건